드디어 김태호 이름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예, 꼬리가 구독, 드러났습니다. 김태호 지금 정동 의원 얘기로는 보니까 어제 블링컨하고 그리고 미 대사하고 같이 있는 자리였나 봐요. 그걸 직접 들었나 봐.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애들러서 얘기하더니 자기 귀로 직접 들었구만. 아니 지금 조각조각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그날 골드버그가 조태열하고 지금 말하는 국정원하고 다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상종 못할 사람이다라고 네. 하는 걸 제가 얘기했다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통화가 안 됐다는 걸 확인이 된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그때 제가 찾아본 사람이 김태호인데 김태호는 기자들하고 확실히 회식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알리바이를 만든 거라고 페인트 봅니다. 모션인 것 같아. 그리고 그는 국무위원도 아니잖아요. 군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전체 우크라이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본,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한 매스터마인드, 그러니까 뒤에서 전체를 지휘하고 기획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계엄의 많죠. 전체 플랜을 몰랐을 리가 없죠. 네. 몰랐을 리가 없고 본인이 그 중에서 일부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신원식의 존재가 없잖아요. 네. 신원식을 철저하게 소외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신원식을 피해서 전 존재감이 없는데 그래도 안보실이 이걸 신원식이 알게 되면 그리고 신원식은 많은 군인들이 계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민간인 통제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사람이니까 신원식 이건 배제한 것 같아요. 안보실장이 군 출신인데 네. 그리고 극우적인 발언도 많이 하긴 했지만 하지만 계엄은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그건 확실했던 것 같아요. 확실해서 이 사람을 피해가느라고 거기에 김태호한테는 비공식적으로 계속 지휘를 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안보실을 가능성이. 배제했을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네. 지금 신원식 안보실장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도 네. 안 나옵니다. 근데 안보실을 통해서 드론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김태호가 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리고 김태호가 그래서 처음으로 이름이 나왔어요. 지금 미국 쪽 이야기는 김태호는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그 조태열 장관이 받았다는 쪽지가 뭐냐 이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저는 그때 외통위에서 이재정 의원이 질문할 때 엄청 목소리 옆에서 떨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버벅거렸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지금 최상목이 받은 쪽지 말고 네. 외교부 장관 조태열이 받은 쪽지도 있었다. 그 쪽지 내용이 뭡니까? 그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 계엄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대통령이 떠가면서 한미동맹 망친다고 말렸다. 근데 충격적이었는데 쪽지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이었대요. 그리고 서너 줄이었대요. 거짓말이다. 근데 서너 줄이었는데 충격적인 분위기에서 그 서너 줄을 기억을 못한대요. 단어 하나만 기억한대요. 거짓말이다. 공간. 해외 공간을 체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외 공간일 수도 있고 여기 와 있는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거기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서를 줬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조태를 일부러 두고 나왔다. 좋게 해석하면 조태를 쪽으로 좋게 해석하면 두고 나왔고 그것이 안 통하자 그 유창호라는 한 달 전에 용산에서 보낸 그 대변인이 임의로 아는데 뿌렸다. 오일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뿌린 내용은 이제 나왔단 말이죠. 조태열한테 요약본이건 또는 뭐 원본인 걸 줬을 것이다.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그 국회에서 우리도 한번 좀 다뤘던 영상 찾아보세요. 그 국회에서 이 영상 각국 대사관한테 뿌렸던데 누가 뿌렸어? 하니까 누가 나왔죠. 네. 내가 뿌렸어. 네. 그 사람은 대통령실에 있다가 온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이런 황당한 내용을 네. 그때 생각해낸 게 아니라 계엄 당시에 조태열을 통해서 먼저 줄라 그랬다. 각 대사관에 보내라고 한 내용이 그때 못 갔고 그러자 계엄 해제 이후에 이걸 보내게 된 것이다. 그렇죠. 5일이거든요. 아하. 보낸 게 5일이에요. 그 대변인이 보낸 게 5일이에요. 그 상당히 이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쪽지 내용 중에 전체는 모르겠는데 그 중에 일부는 그리고 기억 안 나는, 별 내용이 아니라서 기억 안 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서너 줄이었대요. 자기한테 책임이 돌아오는 일들은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아닙니까? 그 중요한 문서라면 그거 받았다라면 나중에 반대했다면 이걸 가지고 제출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이런 걸 받았지만 실행하지 않았어. 안 왔다 하고 이거 얼마나 좋은 증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걸 두고 왔다는 말이 돼요? 그 최상목은 3일 동안 안 받다가는 또 말이 안 되고. 최상목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차관한테 줬다고. 어떤 내용일 거란 느낌이 있다고 그랬죠. 느낌이. 거짓말도 진짜 얍삽한 사람들이야. 그 얍삽한 태도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관료 엘리트 출신들이 정점에 오른 사람들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얍삽한 사람들. 자 그거 영상 나왔거든요. 한번 봅시다.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 맞으시죠? 외교부 부대변인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그전에는 그 대통령실에서 유창호 부대변인이 외신 기자들한테 자료 보낸 게 있으십니까? 누가 작성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어디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까? 비서관실? 비서관실에서 받았습니다. 배포한 시점이 언제예요? 12월 5일입니다. 5일 몇 시요? 오후 정도 되는 오후에. 자, 우리 유창호 부대변인이 하신 행위가 형법 제90조 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이라고 하는 조항에 위배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 밑에 상관이 누구냐면 이충면입니다. 이 이충면이 바로 안보실에 있고 김태호 밑에 있는 그 거죠. 라인이네요. 네. 약간 퍼즐이 맞춰지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장관들한테 다른 사람들도 다 줬는지 모르겠는데 계엄의 후속 조치로 지시사항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최상목한테는 보니까 비상입법기구 네. 국고기 같은 거 만들고. 근데 그게 바로 내란의 동조행위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라도 시행에 옮겼으면 아예 모르는 편 안 봤다고 자기가 그러니까요. 작성해 놨습니다. 지금의 최상목의 행태를 보면 네. 이 비겁한 행태를 보면 딱딱 맞아. 안 봤을 리가 없죠. 없죠. 기업 해제되기 전인데 대통령이 불러서 직접 줬다고 하는데 그리고 차관한테 미루는 거잖아요. 안 보고 차관한테 줬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다들 지금 다들 비겁합니다 진짜. 다들 자기 죄를 피하려고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막 차관한테 넘겼다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닌 것 같고 내란이 이 성공을 하려면 국내에서도 성공을 해야 되지만 맞아요.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 이제 국내적으로는 김용현 이하의 뭐 일당들이 주도를 한 것은 분명해지고 있는데 국외적으로 그 역할을 누가 했을까가 이제 계속 추정을 했었는데 추정상으로는 김태효일 것이다 이렇게 다들 추정을 하는데 실제 꼬리가 전혀 안 드러났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드러난 거고 그 드러난 것도 명확하게 드러났단 말입니다. 계엄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골드버그 대사한테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미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 더 밝혀져야 될 것은 우리가 계속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인데 일본한테는 그럼 그렇지. 이 시기에 설명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계속 3주째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 왜냐하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해도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 김태우인데 논문까지 썼던 사람이 20년 전부터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계엄이 있고 그럼 한반도 유사시인데 그러면 자위대하고 사전에 자유대한테 직접 하지는 않았겠지만 일본의 그구들하고 소통이 없었을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조금 알아봤는데요. 예. 이러당 그때 일본은 특히 윗부분에서 가장 위 이시바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 그래요? 라는 정황이 조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는 거기도 첩보가 강하니까 예, 정황이기는 하지만 어떤 정황이 있습니까? 그 먼저 그 미국의 우주군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우주군, 예. 우주군. 예. 예. 그 거기 스페이스 포스라고. 예. 그래서 그게 2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의 목표는 한미일의 군사 정보 리얼타임 공유입니다. 리얼타임 공유. 리얼타임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그렇죠. 목표가 있었고 그게 거의 완성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북한 미사일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 군사 정보 전반에 관한 공유. 예. 그게 한국하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포함시킨다라는 게 지금까지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확실하게. 그래서 그 우주군의 레벨에서도 그런 군사적인 행동을 캐치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게 일본이 금방 공유가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뭡니까 MBC하고 인터뷰를 했던 그 하한 의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네네. 한국을 브래드 셔먼. 브래드 셔먼이 그 한국이 북한군인 척하고 공격을 해도 미국은 다 알 거다라고 했던. 네네. 그 미국이 알고 있으면 일본도 거의 알고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은 그 정보 동맹 때문에 예.
지금 정보 동맹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하이 레벨의 그러한 그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의 입장은 미국이 사실 움직이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본도. 미국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일본 자위대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바이든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게 한미일 건조 이게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번 사태에는 바이든 정권도 사실 말리는 그 계엄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움직일 리가 없는 거죠. 사전에 혹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포착은 했겠지만 미국은 오히려 일본에게 움직이지 말라라고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자위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일본 쪽의 움직임이라든가 그게 사실 사라진 것입니다. 이 한 달 정도는. 제가 궁금한 것은 일본은 미국을 통한 우회 라인도 있었겠지만 직접 라인도 있었을 김태호의 그동안 일본에 대한 태도를 보면 직통 라인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직통 라인은 예를 들면 뭐 다른 라인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본은 마지막은 미국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건 그런데 네. 김태호 차장이 이 엄청난 일이 진행되는데 자기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자기 역할 중 일부는 일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 극우와 어떤 연대라든가 또는 지지라든가 또는 성공했을 때를 가정해가지고 그렇죠. 일본한테 지침을 줬을 수도 있죠. 하나의 시나리오는요. 역시 퇴역한 자위대원들. 퇴역한 자위대원들. 예. 그러니까 실제 현재 현직 자위대원들은 움직이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노사원 같은 퇴역한 자위대원들을 어떻게 일본 극우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루트는 어느 정도 있다. 저는 그거 알고 있거든요. 뭔가 의심해봐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도 그 대목을 계속 추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계속 공식적인 라인의 비자를 받지 않고 들어올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루트로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골드버그 대사가 말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하고 다 통화 안 됐는데 김태호하고만 됐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김태호가 이 당시 외부 라인의 어떤 공식적인 정점을 맡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요. 통화가 왜 됐는지부터 궁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수부대에는 5개 국어, 한국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5개 국어 다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퇴역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에 그게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2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뭔가 모의가 있었을 가능성. 더 알아보도록 하죠. 아직 진도가 많이 안 나가가지고. 예. 저는 일본 쪽이 뭐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시바 정권 차원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 뭔가 커넥션, 일본과의 특별한 관계를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이거를 일본을 완전히 배제하고 기획하고 연락조차 안 했다는 납득이 안 간단 이게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기획자라고 우리가 지금 강력하게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획자는 여러 가지 옵션이나 시나리오를 준비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환도 우크라이나도 있고 북한도 있고 뭐 일본도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내 쪽에서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나 북한군 위장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몇 가지 시나리오인데 어떤 거는 익어서 한 거고 일본이나 우크라이나는 진행 중인데 그래서 저는 미국, 일본이 이 사전에 환하게 다 알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행할 때 굉장히 충동적으로 실행했던 부분이 많잖아요. 굉장히 치밀하게 몇 개월 동안 했지만 그렇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안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음모는 향후에 계속 밝혀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게 실행된 그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런 게 제 판단입니다. 예,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이것을 12월 4일에 기자단 앞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거의 알고 있었다는 식의 뉘앙스로 특단의 그리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기에 대한 위견이라든가 좀 놀랐습니다라는 그런 얘기 하나도 말하지 않고 계속 저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선 이전할 때 그때 그때 그런 그럴 얘기 수도 했었잖아. 있고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이 전 세계 다 정보기관들이 듣고 있다. 다 들어왔을 것이다. 땡큐 하면서 예. 왜냐면 보건점검도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공사를 했으니까 무슨 자재가 들어왔는지 인부가 누가 들어왔는지 그때 당시 그 중국 국적의 그 인부들도 많이 들어왔다고 하고 마구잡이로 썼으니까 예, 그리고 일본의 자위대하고 주이름 이그는요 한 달에 2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요 한 달에 2번씩. 네, 그 내용은 그 촌리망 알고 있습니다. 더 그러니까 알아봐 주세요. 법 위에 오사카 있는. 교수님 더 알아봐 주세요. 이걸로는 부족해요 지금. 지금 아직은 그러니까 진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계속 알아봐 주세요. 계속 알아보다 보면 누군가 제보도 들어올 것이고 여기 비어 있는 큰 덩어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라도 추적하죠. 한 가지만 더 김태호가 전화 받은 게 이 12월 4일 새벽 2, 3시 사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침에 차관을 시켜서 지금 외통에서 알아본 겁니다. 조태일도 직접 전화하지 않고 차관시켜서 리턴콜을 해줍니다. 차관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비겁하다. 알겠죠, 진짜. 그죠? 전부 다. 지금 네가 사실 해, 네가. 참 조태열 홍장원 이런 사람들 살리려 그랬는데 사실 넓게 보면 이 사람들 다 사실은 그 무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홍장원 1차장은 전 봐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분이 한 역할이 진짜 지대합니다. 예, 지대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계엄 준비 과정에서 기여한 바가 없지 않을 텐데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특히나. 그런데 도저히 자신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의 작전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커리어를 던져버렸겠죠.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평생.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 있었던 일 전체를 말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그거 들으면 다 뒤집어질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분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기가 참여했던 것들을 이제 회심을 한다면 우크라이나 다 드러나야죠. 자, 오늘 우크라이나는 여기까지. 확실히 주도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요. 우크라이나보다 저는 더 급한 게 일본 쪽인 것 같아요. 도대체 일본하고 뭘 했을 것 같긴 하죠. 그죠? 네, 네, 네. 없을 리가 없잖아요. 김태우 1차장이. 김태우 1차장이면 1년간 놀았다는 얘기인가? 그거는 예, 실현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실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몰라요. 그렇기 모르죠. 때문에 요거 딴 데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가지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